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제어 급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배수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배수 시스템 중에서 이 집수정 관련된 부분들을 한 2, 3회 걸쳐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집수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파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이제 물이 이렇게 쭉쭉 다 들어옵니다. 물이 막 이렇게 우수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펌프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방류를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방류를 시키는데, 이 펌프를 운전하기 위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만큼 찼을 때 펌프를 기동시켜서, PP를 기동시켜서 이제 물을 이렇게 방류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펌프가 한 대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각 건물마다 건물 크기에 따라서 몇 군데 막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펌프 한 대를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거를 이제 릴레이 형태로 구성을 해서 어떤 레벨 센서를 갖고 이제 릴레이로 구성해서 이제 그 펌프를 구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집수정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집수정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크게 좀 그릴게요. 그럼 보면 요게 제가 펌프를 한 게 그랬죠. 펌프를 이렇게 잠수 펌프에서 이렇게 방류를 한다고 합시다. 방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게 집수정, 건물 아래에 있는 집수정에 이제 사용되는 것은 오뚜기 볼 센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냥 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뚝 내려와 있을 때는 접점이 떨어져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물이 요만큼 찼단 말이에요. 물이 요만큼 찼을 때 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때는 이제 접점이 붙는 형태, 요런 형태의 센서입니다. 왜냐면 폐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은 이 집수정에 이 오뚜기 볼 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추후에 이제 레벨 관련된 부분들을 딱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집수정에는 오뚜기 센서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뒤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펌프를 구동할 때 오뚜기 센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 두 개가 필요하냐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오뚜기 센서가 이런 식으로 한 개만 구동을 했을 때, 오뚜기 센서가 이렇게 평면에 있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물이 이런 식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접점 자체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펌프가 계속 기동정지 하면서 이 수위를 계속 유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가 계속 기동을 하게 되면 펌프가 탈 수가 있잖아요. 오래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 센서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제어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뚜기 센서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뚜기 센서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개를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게 추구한 게 있습니다. 좀 그림이 좀 애매하네요.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를 한 개 그리고 추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오뚜기 센서를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릴게요. 자, 요거를 A 센서라 그러고 요거 B 센서라 그러겠습니다. 자, 여기서 A가 물이 한 수위가 요만큼 와 있을 때는 펌프가 기동을 안 하겠죠. PP가 기동을 안 하겠죠. 근데 펌프가 기동하는, 그냥 오뚜기 볼이 밑으로 두 개 다 내려가 있으니까 기동을 안 하겠죠. 근데 펌프가 기동하는 조건은 A 볼이 물이 붙고 B볼 또 붙어야 될 때가 이제 펌프가 기동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한 요만큼 차야 되겠죠. 여기가 펌프 기동이겠죠. S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접점이 붙는단 말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접점이 붙겠죠. 그렇지, 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 두 개가 다 A가 됐을 때 이게 펌프가 기동이 됩니다. PP가 기동되죠. 그 다음에 펌프가 기동되니까 물이 점점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A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펌프는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PP는 계속 기동이 됩니다. 기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위가 되겠죠. 정도 수위.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신 내려간다 하더라도 계속 기동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 내려가서 A와 B가 두 개 다 떨어졌을 때 PP가 정지가 되겠죠. 정지가 되겠죠. 자, 올라갈 때는 물이 찰 때는 쭉 와서 요 두 개가 붙었을 때 기동이 되고, 내려올 때는 A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기동이 되고, B볼, 이 B볼이 두 개 다 떨어져야지만 P가 정지가 되는 상황이죠. 자, 요거를 릴레이의 구성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릴레이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잠시 제가 그러면 잠시 요거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정리해서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다시 정리할게요. 조그만하게 적어서 이제 제가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그맣게 그릴게요. 조그맣게 볼 두 개만 딱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있고 볼이 있고 볼이 있고 요거 A, B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게 조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까 A가 붙고 B가 붙었을 때 이제 펌프가 기동이 되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A가 붙어도 B가 이런 식으로 붙어도 펌프가 기동이 됩니다. 그리고 A와 B가 다 떨어졌을 때만 P가 정지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수위가 올라갈 때는 요게 무조건 두 개 다 붙어야지만이 기동이 되겠죠. 수위가 올라갈 때는. 이거 B만 붙더라도 펌프 기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올라갈 때는 이거 내려갈 때고, 올라갈 때는 여기가 정지가 되겠죠. 여기도 정지고, 기동, 이렇게 되겠죠. 올라갈 때는. 이해하시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조건에 따른 이제 시킨스 회로를 잠시 그리도록 해볼게요. 자, 요 조건입니다. 내려갈 때는 요 조건, 올라갈 때는 요 조건.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레벨 단계 그려놓고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레벨 A, B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시킨스 에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합니다. 자, 요 A에 접점 두 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단자대로 A, B도 A 접점이 한 개 나오겠죠. 이것도 B. 어떻게 보면 접점이 한 개씩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릴레이 한 개를 그릴 겁니다. R1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B도 R2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 A 접점이 붙거나 B 접점이 붙거나 그러면 릴레이가 하기 살겠죠. 근데 A가 올라갔어요. 살았습니다. 근데 B가 올라갔습니다. B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두 개 다 살죠. 그럼 펌프가 돌아가는데 B가 떨어지더라도 요게 이제 B가 릴레이 2번이 떨어지더라도 릴레이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 계속 살라고 하면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게 있죠. 자기유지 접점을 한 개 걸어주는 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R2의 A 접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릴레이 2번은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게 릴레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릴레이 2번이 기동 접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펌프 기동 접점이 되겠죠. PP의 기동이 되겠죠. 맞죠? PP의 기동이 되겠죠. 자, 계속 살겠죠. 그러면 자, 살았는데 그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가 떨어졌을 때는 A가 B가 됐을 때 B가 A 접점, 그러니까 접점이 떨어졌을 때는 이것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접점을 한 개 넣어주냐 하면
릴레이 1번에 A 접점 한 개 넣어주면, 이러면 간단하게 이제 요 펌프 구동에 대한 이제 식긴수회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A가 붙습니다. A가 물이 요만큼 차요. 붙어도 펌프가 기동이 안 되죠. 그럼 B가 요만큼 찼을 때, 요거, A가 차면 요것도 붙겠죠, 이렇게. 이렇게 딱 붙겠죠. 이렇게. 요거 찼습니다. 그러면 B가 찼을 때, 릴레이 2번에 A 접점이 기동이 돼서, 펌프가 기동이 되겠죠. 펌프가 기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릴레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유지에 의해서 계속 가동이 되겠죠. 릴레이 2번이 계속 살겠죠. 그러면서 릴레이 2번까지 딱 떨어지면, 요게 딱 떨어지면, 요게 이제 A 접점이 되면서 2번이 죽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펌프 기동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동 회로. 이게 뭐, 사실 현장 가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가끔씩 활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거의 대부분 다가 이제 릴레이 이런 펌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컨트롤러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펌프 기동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식긴수 회로로 구성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